이 논의를 하기 전에 저희 오늘 첫 번째는 사실은 이제 텔레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인터넷하고 분리돼서 개념이해를 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탈규제로 가자 이런 주장들을 사실은 하는 건데 가격 때문에 규제 최소화를 하자라는 주장을 하는 건데 인터넷 가버넌스라는 측면에서 규제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아까 계속 들었는데 약간 들었고요. 두 번째는 엔드유저 아까 그 이동관 교수님 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긴 했지만 엔드유저 자체가 사실은 그 개념 안에 실단에서 서비스하는 사업자들 그리고 영리 활동하는 개인들 비영리 단체 뭐 다 들어가는데 사실은 법적으로는 근데 프라이빗 섹터가 굉장히 힘이 세져서 정부랑 거의 유사한 정도로 지금 힘이 세거든요. 오히려 사실은 작은 정부보다 힘이 더 센 프라이빗 섹터, 그러니까 구글이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많고 그렇다면은 그거 다 우리 편이다. 다 우리 같은 연대를 지향할 수 있는가라는 의미 사실 있어요. 저도. 그래서 그런 멀티 스테이크 홀더에 대한 그 복잡한 현대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의문들이 있는데 근데 아까 뭐 OECD 원칙 같은 거를 또 말씀하셨는데 OECD 원칙은 제가 보기에는 정부나 이런 쪽에 좀 문제 제기하기에는 좀 편하지만 우리 시민사회단체의 어떤 역할을 정립하는 데에는 조금 완벽하지 않은 원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데 우선은 저도 이제 논의할 내용을 사실은 어제 저희가 이메일 리스트 아까 설명드렸었잖아요.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는 이메일 리스트에서 한번 그냥 오늘 오기 전에 이러이러한 거 논의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던졌었는데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셔서 이 논의를 해볼까? 라고 해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오늘 2시간 거의 3시간 가까이 강의를 듣고 다른 얘기를 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의견을 주시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어떠신가요? 예. 아까 일단 엔드유저 관련해서는 네. 제가 보기에는 그 개념상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개념이라는 건 결국 맥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엔드유저를 프라이빗 섹터나 그러니까 기업이나 뭐 개인 이용자나 다 포괄해서 말씀하신 거는 그 ISP에 대비한 그러니까 망 제공자에 대비한 엔드유저를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 이동만 교수님이 말씀하신 엔드유저는 그러니까 다양한 스테이크홀더에서 예를 들면 이제 아까 ICANN 구조 내에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뭐 정부도 있고, 그다음에 뭐 도메인 이제 레지스트리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일반 뭐 IP 지적재산권자들도 있고, 그다음에 시빌 소사이어티라고 별도로 있는데 사실 여기도 포함되지 않는 개인 이용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뭐 그 뭐죠 엔나지 이쪽에 이제 포함돼서. 그러니까 그런 개인 이용자로서 엔드유저를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맥락 자체가 좀 다른 맥락에 사용했기 때문에 뭐가 정확하다, 뭐가 정확하지 않다기보다는 그냥 그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로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저는 이제 멀티 스테이크홀더 할 때 우리가 스테이크홀더를 지금 구분했듯이 뭐 통상적으로 뭐 기업, 뭐 시빌 소사이어티 무슨 전문가 이렇게 구분하지만 그건 진짜 편의상 부분이지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의미는 결국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다양하게. 쉽게 말하면 관심이 있는 사람은 다 참여할 수 있다. 그 사람이 뭐 이제 사실은 각 개개인으로 보자면 다중 정체성을 가질 수도 있는데 뭐 기업에 다니지만 일반 뭐 공공적인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그런 어떤 특정 영역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라는 문제라기보다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참여해서 어떻게 발언하게 할 것이고, 뭐 그런 참여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스테이크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구분하는 거는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두 참여해서 이 논의를 하면은 제가 갖고 있는 그 의문 중에 하나는 목소리 큰 사람 목소리가 결국 반영이 되는
시간과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거대 프라이빗 섹터 인프가 반영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문이 저는 있거든요. 저도 이 개념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아까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아이칸 이런 모델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노트 JS 결정권은 어디 있냐 이거 다 적었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스테이크홀더 간에도 힘의 균형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국가가 있고요. 거기 참여한 시민단체가 있고.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이 단어가 가진 의미를 전부 얘기하는 거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국이 하는 저 아이캔의 스타일은 멀티 스테이크 가상한 형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그 루트 DNS를 떠나서라도. 보세요. 98년도에 아이칸 보드 멤버를 10명으로 출발했는데 그 중에 미국 사람이 5명인 거예요. 반이. 그게 무슨 지역 한 거예요? 무슨 어떤 그 이해관계를 다양한 거죠. 사실 지금도 거의 그런 식으로 많이 써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나라에 우리 이동만 교수님이나 누구도 거기 보드 멤버 진출하려고 우리가 몇 번을 놓고 했거든요. 안 돼요. 우리는 그들이 생각하는 스테이크홀더가 아닌 걸로 치부가 되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이게 힘있는 사람이 가진 아주 대변하기 쉬운 그런 논리인 건지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목소리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머시 스테이크홀더리즘으로 가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사실은 시빌 소사이어티 간의 연재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좀 하는 부분인데 굉장히 그 부분이 저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네. 저는 이제 기사의 네. 그 도메인 팀장입니다. 네, 우리가 멀티 스테이크홀더라는 그 개념을 잡을 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좀 전제 자체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뭐 통신 사업자, 네트워크 사업자, 콘텐츠 사업자 간의 어떤 그런 관계, 정부, 민간, 시민사회 이런 대응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멀티 스테이크홀더로서 어떤 그 모델을 찾는다라고 전제를 그렇게 하면은 실은 질문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좀 생각을 그전부터 어떻게 생각했었냐면은 그 처음에 그 2003년도 5년도에 그 위시스에서 이제 그 IGF가 났었을 때 그때 당시 어떤 상황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그냥 미국하고 이라크하고 전쟁하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그 상황을 볼 때 예를 들자면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사회라는 것도 그 인터넷 사회를 이루는 어떤 정치적인 현황들이 분명히 있고 또 어떤 그 사업자 간의 어떤 경제적인 현황들, 그러니까 망중입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그 사업자 간의 어떤 경제적인 알력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입장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떤 문화적인 입장,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모든 그런 입장 차이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저는 그 멀티 스테이크홀더라는 그 개념 자체를 어떤 그 뭐 민간, 정부, 뭐 이렇게 시민사회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어떤 테마를 가지고 또 다양하게 또 연구를 해보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인터넷 거버넌스 주제를 어떤 그러니까 종으로만 볼 게 아니고 좀 매트릭스로 봐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도 분명히 들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좀 그 정말 다양한 그 어떤 계층적인 참여자보다는 그 행간을 뚫는 어떤 그런 그 당시만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이슈들을 놓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논의를 또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멀티 스테이크홀더리즘이라는 얘기를 막 쓰는데 사실은 알고 쓰는 말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말씀하시죠.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소위 그 멀티 스테이크홀더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 시빌 소사이어티의 한 멤버로서 그런 그 의사결정 과정에
비교적 좀 깊이 참여를 해본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이 질문이 늘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어떤 방식으로 던지냐면은 프로시저에 관한 논란이 항상 그 모든 토론의 중점적인 논의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시저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이제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잘 푸냐? 잘 푸는 좋은 방법이 있느냐? 아무도 모른다 이거죠. 아무도 모르는데 하여간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거거든요.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근데 그러면 좋은 방법을 찾으려면 일단 그 문제에 관여된 사람들이 일단 다 참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중요해지는 원칙이 뭐냐면 개방성과 투명성입니다. 우선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열어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늦게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 선호 문제가 있습니다. 좀 일찍 알고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나중에 알고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참여하는 사람은 좀 불공정하지 않냐 이런 문제가 이제 항상 생기니까 그러면 앞에서 논의가 어떻게 됐는지 전부 다 들여다볼 수 있게 다 까발리자. 그래서 이제 개방성과 투명성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그렇게 오픈해 놓고서 논의 과정에 참여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뭐 굉장히 온갖 그 잡동사니 같은 별 거지 같은 얘기까지 다 나오거든요. 실제로 아이캔 논의 과정은 그랬어요. 뭐 핵심을 건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하는 결정적인 그 키 의사결정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참 쓰레기 같은 글만 맨날 올리는 그것도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올리는 유령 같은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 그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그런 논의를 집약해가지고 그거를 어떤 하나의 견해로 정리해가는 거를 사실은 만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그런 의견을 모으는 스킬들이 생기고 그 프로시저를 계속해서 뜯어 고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institutionalization process라고 얘기한 게 그게 사실은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게 누같이 한 게 아니라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논의를 하는 가장 기초적인 원초적인 경험은 적어도 제가 경험한 바로는 IETF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한 레퍼런스였어요. 그러니까 IETF는 그 경험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0년 이상 진짜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의견을 던지고 그거를 컨센서스로 모아서 세계적인 RFC로 만들어서 인터넷의 기술 표준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을 이제 굉장히 많이 해봤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런 지혜가 있어요. 그런 의견들을 모아가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런 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낯설죠. 굉장히 낯설고 사실은 익숙하지 않죠. 그러니까 힘든 게 사실이죠. 굉장히 힘들지만 세계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만들고 있는 건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사실은 좀 그렇다고 생각하고 절대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게 진짜 멀티 스테이크홀더가 참여하게 되면 저는 뭐 그런 경험 많이 했는데 뭐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거의 다 의견이 합치된 것 같은데 막 해가지고서는 가버먼트 어드바이저리 커미티로 가면은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브레이크 거는 정부가 있어요. 그럼 뭐 굉장히 오래오래 해가지고서는 뭐 컨센서스 만들었는데 비토권은 있거든요. 그 정부 쪽에서. 그러면은 그 정부가 그런 주장을 한 이유가 또 뭔지를 분석하고 그 비토를 또 빠져나가기 위해서 또 내용을 또 다시 다듬고 하는 거를 또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최소한 그거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합의안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프로세스를 계속하니까 그 경험을 오래 해본 사람들은 스킬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리더십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리더십이 금방금방은 안 나오죠. 그러니까 굉장히 장시간 그 안에서 그런
그때 참여하면서 그 경험을 키우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자타가 인정하는 리더로서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제 우리와 같은 경우 그 참 문제가 그런 식으로 리더 빌딩을 못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뭐 이동만 선생님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많이 참여하지도 못하고 몇 번 참여해가지고서는 후보가 되겠다 그러면은 저 사람 누군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국제관계라고 하는 상당 부분이 신뢰관계에서 그 리더십을 평가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신뢰가 없는데 저 사람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재주로 저 사람이 저거를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데 그럼 상당한 정도 그쪽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뭐 그런 스테이터스가 돼야 사실은 그 다음에 리더로서 이제 받아들여지는 건데 뭐 저희가 그런 기회를 많이 잃었죠. 그리고 사실은 그러면 한국이 그런 거는 영원히 따라가기 굉장히 힘드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이동만 선생님도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한때는 우리나라가 그 CCNSO 그러니까 그 국가코드 도메인의 전 세계 헤드쿼터의 그 사무국을 맡을 만큼 중요한 리더십을 행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뭐 KRD 몇 사람이 아예 그 세크레타리에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CCTV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고 오거나이즈하는 역할을 했어요, 우리가. 물론 주소자원법 전입니다. 근데 뭐 하여간 그랬던 그 경험과 기회가 사실은 거의 다 사라졌죠. 그리고 지금 뭐 도메인 팀장님이 여기 와 계시지만 도메인 팀장님 지금 저 포지션 맡으신 지 몇 년 되시지도 않고 그래가지고서야 뭐 죽었다 깨나도 그 안에 논의 과정에서 리더가 된다고 하는 건 힘들죠. 이제 그런 장벽이 있는 겁니다. 전 선생님 의견을 좀 종합해보면 로지스테이크 홀더리즘이 어떤 경험을 해봐야지 안다 할 수 있겠는데요. 남인호 변호사님 의견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좋겠는데. 저도 많이 저는 오늘 논의가 이제 그 시민사회가 어떤 인터넷 가보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하는 게 좋으냐 이런 일종의 전략회의를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제 그런 전략회의 항의는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부터 그런 것도 있고 이 토의 자체를 멀티 스테이크 홀더 리정으로 하자는 건 아닐 테니까. 네? 그러니까 멀티 스테이크 홀더 리정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거냐 이 논의를 하는 건데 그 참여하는 주체로서 시민사회나 또는 뭐 엔드 유저 최종 이용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참여할 거냐, 참여하면 어디까지 할 거냐 이런 논의를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튼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전략회의 논의를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자리인 것 같은데요. 그냥 좀 저도 사실은 아직은 막연해요. 그 인터넷 가버넌스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좀 막연한데 그냥 좀 거칠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동환 선생님이나 전 선생님이 이제 인터넷 가버넌스 얘기하실 때 아이칸을 얘기를 많이 하셨고 저도 예전에는 아이칸 쪽에 조금 기웃하긴 했는데요. 아이칸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은 조금 저는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인터넷 가버넌스를 이제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긴 할 텐데 주로 이제 주소나 이름 어떻게 할당하고 등록을 어떻게 발송할 거냐 이 논의를 하는 거여서 물론 이제 인터넷이 돌아오고 인터넷 구조에서는 굉장히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가버넌스 차원에서는 상당 부분은 이제 해결되지 않았냐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최상위 도메인 중에 일반 최상위 도메인, 다툼이나 다부알림 이런 영역들은 개방을 사실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유빈용 말 뭐 이때 중요했던 논의 중 하나가 이제 성격권하고 분쟁이 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근데 그것도 뭐 URP에서 뭐 어디에 조금 새로운 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렇게 좀 중재가 됐고. 그래서 그쪽은 개입할 부분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고 또 하나 우려가 정 선생님도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은데 그 논의에 참여를 실제로 해보면 뭐 매일만 돼도 하루에 뭐 수백 개씩 막 오거든요.
그걸 다 읽고 소화하기도 어렵고 그걸 이제 의미를 알기도 어렵고 그 기량이 굉장히 문턱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는. 저는 처음에 이제 아이칸 회의에 좀 개입을 했던 게 저는 주로 이제 지대권이 제가 관심사였으니까 그때 이제 상표권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도메인 네임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아이칸에 그때 하면서 이제 심의사 영역으로 다른 이 이슈도 좀 개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경험에 비춰보면 이 심의사회 일원으로 거기 들어가서 좀 주도적으로 뭘 해보려고 하면 거의 내 시간과 에너지를 다 거기다 쏟아야 돼요. 무턱도 너무 높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내가 생각하는 가치를 거기에 구현할 정도의 이건 못할 것 같아서 그런 두 가지 점에서 보면 지금에서 우리가 이 인터넷 거버넌스 이걸 국내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계적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인터넷 가버넌스 관련해서 지금까지 시민사회 단체 국내에서 무슨 활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컨대 프라이버시라든지 표현의 자유라든지 기존에 해왔던 활동들하고 이게 접목시킬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서 그 부분 그 영역을 통해서 이제 확장시키는 정도로 할 수 있지 않겠냐. 막연하게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생각합니다. 네, 저는 해먹으려고 하고요. 인터넷 이용자입니다. 저는 작년 12월에 브라질에 다녀왔어요. 그거는 시민사회들, 국제 시민사회 단체들이 지적재산권이랑 공익을 연관시켜가지고 국제 스탠다드 같은 거를 만드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런 모임이었고 이제 한국 내지는 동아시아에서는 저하고 중국의 어떤 교수님 한 분? 그게 다였어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EFF나 그런 유럽이랑 이제 미국에서 도서관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고 이제 다른 한쪽은 디벨로핑 컨트리에서 접속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얘기하는 이런 쪽이었어요. 거기서도 인터넷 거버넌스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논의하고 여기에 논의하고 가장 다른 점이 뭐냐면 방금 남현 선생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여기 논의가 너무 막연하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얘기를 하셨던 분은 전 중간에 들어오긴 했지만 아까 아이칸 발표하셨던 교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멀티 스테이크 홀더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지금 우리는 멀티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스테이크가 뭐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의 스테이크는 주소 자원이었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건 아직 테크놀로지, 기술이었던 거고요. 하지만 그게 공간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소 자원 이외에 다른 자원, 다른 스테이크가, 다른 비경합적 자원이라고 하는 게 등장한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까지는 이제 정보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이제 디지털 에이지로 접어들었고 인터넷 에이지로 접어들었으니까 마음 위에 흘러다니는 모든 것들이 다 정보 자원일 텐데 그 정보 자원을 어떤 식으로 거버넌트 혹은 거버넌스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스테이크라고 하는 건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표적으로 지적재산권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좀 좋지 않은 질문인 것 같고요. 국제 라인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있고 내셔널 레벨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따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적으로 다르고 일단은 일본에서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는 그런 이제 재난 시에 접속을 무료로 해줘야 된다. 이거에 대한 컨센서스만 있으면 다른 의견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인터넷 거버넌스로 가져올 수 있는 게 게임 셧다운제. 저는 이것도 인터넷 거버넌스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다른 나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게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걔네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살아갈 대부분의 국민들이 거고요. 아저씨들 만나면 이제 PC방 가서 스타크래프트 한다면서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니까 게임 거버넌스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우리나라의 인터넷 거버넌스라는 거죠. 그렇게 구체적인 이슈를 가지고 논의하지 않으면 이건 되게 탁상 공론이 되기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좋은 의견이세요.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예, 박정섭인데요. 기사에 있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신 그 연장선상에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아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정리하고,
저희 뭐 시민사회든 어디에서 자기 입장들을 정리해서 그런 것들을 다 공유하고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저희가 여기 뭐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와 이용된 참여 방안이라든지 그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목소리나 뭐 우리나라 이용자들의 혹은 전 세계 이용자들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고 어떤 공익이라는 차원에서 우리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라고 하면, 근데 이제 생각들이 다 이제 어떤 분은 예전이 정말 그 CCTV 사무국도 하고 이제 나름대로 그런 리더십이 있고 활동을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사실 듣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쭉 보면 일단은 저희가 그 세부적인 아젠다별로도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전략적으로 그런 걸 준비한다고 하면 인터넷이 소통의 도구이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인터넷이 정보만 주고받고 이메일만 왔다 갔다 하던 그런 거냐,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간이 되었고 경제도 들어가고 뭐 여기 지적 재산권 문제나 게임 문제나 뭐 경제나 모든 문제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소통이니까 자유로워야 되고 그렇게 단순히 딱 인터넷을 넘길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만약에 이제 저희가 나중에 지속적으로 어떤 아젠다를 발굴하고 그럴 때 꼭 필요한 질문이기도 하고 그런 걸 좀 준비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인터넷이 소통의 도구로 볼 거냐 하는 거죠. 그 정도 수준은 물어볼 거냐, 인터넷이 뭐냐 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그걸 고민하지 않고 계속 주소 가지고만 얘기를 한다고 해도 저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멀티 스테이크 홀더리즘에 나온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멀티 스테이크 홀더리즘이란 그 개념을 자꾸 만들어내고 발전시키고 있을 텐데,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닐 건데 저희가 논의하다 보면 그거가 위배가 되니까 문제다. 이렇게 이제 중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해서 멀티 스테이크 홀더리즘이나 그런 거 필요하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만들어진 멀티 스테이크 홀더리즘은 상당히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몇 시간씩 듣고 그 이전에도 노력을 했지만 정리가 안 된다고 하고, 이제 어떤 분들 뭐 어떤 그 각자의 프레임마다 그걸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겠지만 뭐 절차로도 볼 수 있고 다른 어떤 거라도 볼 수 있는데, 그거 자체가 목적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적이 뭔데 멀티 스테이크홀더리즘이 좋은지, 아니면 또 새로운 방안을 얘기할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 계속 할 수 있는 그거의 목적이 뭔지 사실은 좀 그렇고, 어쨌든 지금의 멀티 스테이크홀더리즘은 상당히 진입 장벽이 높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뭐 사실 입장마다 다 다를 텐데, 이제 국가에 대한 불신, 정부에 대한 불신, 뭐 이런 거를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국가를 가장 고도화된 시민사회의 조직, 어떤 그런 그 시민사회의 각자 자기 파트에서 자기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못하는 일들을 맡아서 대신 어떤 일들을 해줘야 되는 가장 고도화된 시민사회의 조직으로 본다고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T사에서 IP 주소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제 직경이 뭐 꽤 많다고 보니까 쉽지가 않아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IP 주소 따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서 다 하는 것보다 어디 하는 데서 전문적으로 그런 절차들에 대한 고민이나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필요한 게 있으면 딱 중요한 거 할 수 있는. 그렇지만 물론 이제 법에서 그걸 딱 정해놓으니까 T사만 할 수 있으니까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T사가 그 대행 역할을,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T사가 대행 역할은 하되 필요해서 각자 가서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편이 되거나 뭔가 변화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했는데, 몽창 T사가 받는 이런 절차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대행 서비스를 해주는 거를 두고 다른 사람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의 안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국가라는 거를 좀 그렇게 다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오히려 이제 여러 기득권들을 시민 각자가 붙어서 깨긴 힘들지만, 시민이 모아놓은 국가라는 힘이 기득권을 또 깨버릴 수도 있는 그런 역할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저희 아젠다 중에서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규제라는 말이 마치 이제 하지 마라, 억압하고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 차원으로 얘기가 되는데, 저는 그것도 저희가 좀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인터넷이 너무 커지니까 그 안에 질서가 필요하게 된 거다. 뭔가 합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다. 그 안에서 예절 어떤 방법이나 절차를 하는 것이 지금 이제 그런 걸 다 통틀어서 규제 이렇게 이제 그리고 그런 것이 시민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정리가 되면 이건 이제 규제가 아니고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딱 약속을 지키자고 하는. 근데 그것이 너무 세세하게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근데 저희 생각은 규제는 그거다. 이렇게 해놓고 생각할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정리를 하면 너무 되게 짧게 말씀드리려고 적어놨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첫째는 인터넷이 무엇인가 그리고 멀티 스테이크홀더리즘이 추구하는 목적이 뭔데 그럼 우리는 멀티 스테이크홀더리즘을 제외하고 뭔가 그 목적에 더 가까이 가는 거를 우리가 국제사회에 제한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그게 뭐고 그게 목적이 뭔가 그리고 이제 국가를 조직화된 시민사회 국가를 잘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을 저희가 해서 저 참여 방안이 조금 더 세련되게 이미 가 있는 그런 플레이어들에 비해서 좀 늦게 시작했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저희가 전략으로 참여 방안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논란이 되면은 이게 주장이 많이 있었단 말인데. 근데 그리고 뭐 멀티 스테이크홀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인터넷 거버넌스를 얘기를 하는 것은 인터넷이 안정적으로 잘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운영되기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서 좀 더 민주적으로 하자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기본 구조를 만들자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국제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 개념이 이제 인터넷 거버넌스라는 것이 지금 이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되게 우리 사회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 국내에서 이런 경험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이런 개념 자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관행을 반성해 볼 수 있는 거죠. 과연 우리는 그런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 어떻게 민주적으로 해왔는가 좀 더 다른 모델이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있었지만 그것이 꼭 주소 자원에 대한 관리뿐만이 아니라 저는 다른 인터넷 정책 결정 과정 또 이런 환경 정책을 결정하는데 왜 이런 거버넌스 모델이 적용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이제 우리 사회에서 좀 더 바람직한 정책 결정의 하나의 모델로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되게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웅희 선생님께서 이제 아이캔에서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제 이렇게 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셨고 또 아이캔에 대한 장벽이 높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저는 둘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우긴다고 뭐 아이캔에서 뭔가 이렇게 되는 구조는 당연히 아닐 것이고 반면에 실제로 사람들한테 장벽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한다면 저는 훨씬 더 잘 참여할 수 있었을 텐데 언어적 장벽 때문에 그러니까 걔네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이 들여야 되고 또 돈이 없기 때문에 회의도 전 자주 못 가고 물론 온라인으로 할 수 있지만 사실 이제 오프라인 회의라는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제 신뢰가 쌓이고 더 많은 다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한계들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열려 있다라는 것이 평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국내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여성 할당제를 한다든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뭐 장애인 할당제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마이너리티를 지원하는 그런 어떤 구조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보완책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뭐 예를 들면 아이캔에서 이 제3세계의 어떤 시빌 소사이티를 위해서 어떤 더 많은 펀딩을 해가지고 어떤 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든가 뭐 이제 국내 정부, 한국 정부가 좀 더 뭐 아이캔의 어떤 이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 많은 어떤 번역들이 이루어지고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이 구조적인 불평등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제안을 하고 뭐 아이캔 수준에서라든가 국내 수준에서 그런 어떤 보완 장치들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해망님이 이제 스테이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스테이크가 중요하겠죠. 이제 어떤 수준에서는. 근데 저는 뭐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이런 메타적인 담론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그 자체가 이제 이슈가 되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이 있고, 우리 이제 각각의 개별 의제에 대해서는 또 개별 의제 나름대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인터넷 거버넌스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고 앞으로 계속 그런 스터디를 해 나가자는 것은, 그런 어떤 인터넷 거버넌스라는 것이 한 측면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의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 어떻게 반영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또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지금 위키트웨이가 있었고 사이버 스페이스 총회가 있고 또 ITU 정권 회의도 있을 거고, 계속적으로 국제적인 수준에서 인터넷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어디선가는 지금 사실 위키트웨이에는 거의 시빌사이트 참여가 못했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계속 논의의 흐름들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게 개입을 할 거냐. 사실 이제 개별 의제를 떠나서 이제 그 자체로 우리가 좀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좀 고민해봐야 될 이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저기 말씀하신 기사 선생님 답변처럼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오길영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이디어라고 봅니다. 시민단체를 수렴한 형태의 정부, 대행해주는 서비스. 저도 그런 정부를 꿈꿔봅니다. 늘 꿈꿉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아마 그런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사회 단체가 주체가 되는 회의에서 이렇게 방통위에 들어오시고 기사에 들어오시고 관련 정부기관에 가보신 것 자체가 그런데 지금까지 제 머릿속에서는 도저히 불신입니다. 더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어요. 저는 형사소송법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할 때 형사소송법의 목적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 검찰은 인권을 보호한 적이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에 관심이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알탕을 드시러 가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는 나라가 됐죠. 그리고 망국육상 방통위는 누구를 대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래요. 시사 마찬가지입니다. 비판받을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한편 이런 불신 속에서도 이렇게 참여해 주신 게 저는 새로운 계기가 되지 않을까. 지금 두 가지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크 포가 스테이크가 옛날에 주소였는데 이제 좀 더 맛있게 정보를 바뀌어갔다. 이걸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 국가적 이익이나 네티즌의 이익이나 같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 정부가 또는 관계기관이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는가. 정말 말씀하신 그 일결한 방식으로 시민단체와 한몸이 되어서 수렴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는 제가 제안하는 것은 같은 한 표를 가진 입장이 될 수 있어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먼저 말씀드린 방안이 이제 굉장히 이득이지만 요원하다고 저는 이제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 경험상으로 최소한 한 표와 한 표, 그러니까 같이 포크를 하나씩 들고 있는 스테이크를 먹기 위해서 그 정도면 어떨까? 그것만 해도 저는 자다가도 볼때기 일어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저도 완하고 된 중에 하나다. 다만 제 신분이 이 일을 하는 공무원이 풀다. 저 뒤에 계신 우리 여성활동가분 말씀하신 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예금들 중에 인터넷 거버넌스 엄청나게 통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통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통되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되게 힘들어지고 제가 위킨 얘기 다 적었지 않은데 위킨 얘기 부분들을 언론이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말씀대로 밑에 한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의 붙어있는 아젠다 하나하나를 봐야만이 그 얘기가 풀린다라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저 기사에서 좀 제가 볼 때 위험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왕에 제가 완호대원으로 참석했다는 지금 저도 약간 위험스러운 얘기를 하면 이건 저도 개인적인 입장과 제가 소속해 있는 입장은 분명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많은 부분에서 저도 인지가 부조화를 많이 일으키는데요. 아까 이동만 선생님도 얘기할 때 2004년부터 2009년도까지 인터넷에 안 묶였다고 표현을 하셨고요.
근데 2004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주법이라는 그 유니크한 법이 탄생을 했거든요. 그거였고, 그 다음에 아까 전 선생님도 말씀하실 때 아이칸에서 CCNS 같은 게 우리가 전부 다 그 리딩하는 그런 때가 있었다. 그런데 그게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원인이 하여튼 제가 듣기로는 인주법이었다라고 얘기를 좀 들려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여기서 인주법이 옳다 그다는 얘기는 못하겠는데 저도 제가 이 업무 담당 와서 이 법을 읽어보니까 되게 웃겨요. 되게 짧고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이 되게 엉성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법이 규율하는 레짐 자체도 이상하게 열려 있어요.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저 말이 뒤에 우리 활동가 말씀하신 대로 자, 그러면 신나지 많은 이 인주법이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 인터넷 거버넌스나 인터넷 활동에 어떤 부분을 제한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다 구체화해서 만약에 그게 실증적으로 밝혀지면 이 법을 폐지하는 운동을 하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그 얘기를 안 하실까? 암흑했다고는 그 암흑기를 만든 이 법을 폐지하자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인주법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한번 몇 개라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무슨 공무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개인적인 호기심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굉장히 오늘 사무관님이 제가 아는 보통 처음에서 배우는 공무원들하고는 틀려서 되게 고무적입니다. 계속 나오셨거든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하시죠. 예. 그 아까 이제 아까 그 사무관님이 궁금해하시는 거. 아니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것도 좀 말씀 많이 드릴 것 같고 하나는 그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 소통의 영역만이 아니고 뭐 우리 삶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어떤 특수한 스페셜 에어리어로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다룰 문제는 아니지 않냐. 우리 일상생활이나 다름없는 건데 이거의 컬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무슨 그거는 이제 보통 요즘 인터넷 얘기할 때 분리주의라고 그러는데 아주 스페셜한 에어리어로 다룰 수 없다. 맞죠? 근데 인터넷 가버넌스라고 해서 인터넷 가버넌스는 뭐 인터넷에 관련된 모든 걸 다 다루는 게 인터넷 가버넌스가 아닙니다. 몇 개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온갖 걸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삶에 연결되는 모든 거를 다 인터넷 가버넌스가 다루는 건 아니고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적으로 뭔가 국제적인 코디네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이슈들이 있다 이거죠. 그 한정적인 몇 개 이슈에 있어서 그거를 그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절차,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뭐 이런 거를 어떻게 풀 거냐 하는 게 지금은 없는 게 있어. 지금은 아예 없다 이거죠. 그게 아예 없기 때문에 그걸 뭔가 인스티튜션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논의를 해나가는 과정이 지금 인터넷 가버넌스 프로세스지. 모든 인터넷에 관련된 모든 거를 인터넷 가버넌스가 논의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그 진입장벽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뭐 틀리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오기정 선생님도 최근에 그런 논의 하나 참여하시면서 진입장벽 굉장히 경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요 시빌 소사이어티만 진입장벽을 느끼는 게 아니고요 가버먼트도 진입장벽을 느껴요. 제가 요번에 그 회의 참석해 보신 정부 대표단 중에 관계자도 뭐 그런 거 토론하신 걸로 제가 아는데 거기 관련 학자들 뭐 전문가들이라고 갔다 오셨지만 그분들도 굉장히 괴로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게 사실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정보사회 세계 정상회의 준비회의 참여할 때 보면은 한국 정부 대표단은 가서요 정말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 잡기를 두려워해요. 그리고 뭐 이거는 정부 입장을 천명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천명해야 될지 그 안에서도 판단이 안 서요. 그러면 훈령을 기다린다고 해서는 그 국내 전문을 보내는데 훈령을 기다리긴 뭘 기다려요. 보내줄 사람도 없는데 여기서 답변할 사람도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해라는 최상위 도메인을 만드는 게 내셔널 인터레스트하고 어떻게 되냐? 그거 누가 답변하겠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인터넷에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를 자꾸 가버먼트가 혼자서 그 문제를 다 풀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착각이고, 사실 가버먼트도 알 수 없는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그 장벽은 다 있는 거고, 사실은 이거는 뭐 국제협상이라는 게 어느 어느 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도 이런 논의 과정에 참여를 해보고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우루과이 라운드, 뭐 이 중에 아시는 분은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루과이 라운드 가지고서 우리나라 거의 한 방 얻어맞았다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이제 농산물 시장 다 개방돼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우리나라. 우루과이 라운드도 그 가트의 무역 그 시장 개방에 관한 오랜 협상의 결과물이었어요. 저는 가트 협상에 참여했던 우리나라 정부 대표단이 얼마나 헤맸을지 눈에 보여요. 어땠을지. 이게 뭔지 의미를 몰라가지고 얼마나 헤맸을지. 정부라고 해서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 진입장벽은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롤 세팅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멀티 스테이크 홀더의 참여에 의해서 뭔가 지금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롤 세팅이 되고 있는데, 뭐 진입장벽이 있네 마네 뭐 그러니까 이게 골치 아프네. 그러면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다 이거. 이제 그런 게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돌파할 거냐 하는 걸 이제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김도환 사무관님 주소자원법에 관해서는 우선 지금 몇 가지 말씀만 드리죠. 뭐 사실 전 그거 가지고 논문도 몇 편 쓸 수 있는데, 사실은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석사 논문도 하나 나왔는데, 인터넷 주소자원법 같은 경우에 그게 원래 정통부가 제출한 법안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잘려져 나간 법안입니다. 국회에서 그 통과되는 절차에서 제가 얼마나 그 법이 문제가 많은 법인지 설명을 해가지고 전문위원회가 거의 절반 이상을 다 깎아낸 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상하게 만들어진 법이에요, 사실. 근데 뭐 하여간 전문위원회 생각해도 이게 이런 법이 꼭 통과돼야 되나 전문위원회 회의했는데, 전문위원이 그거를 뭐 없던 걸로 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왜 그럼 폐지 운동을 안 하느냐? 폐지 운동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겉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굉장히 그 폐지 운동 많이 했어요. 전 말고도 폐지 운동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다만 대한민국의 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건 굉장히 쉽게 만들어지는데요, 폐지는 거의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 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나면 이해관계자가 생겨요. 이를테면 여기 지금 김도환 사무관님도 이해관계자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왜냐하면 김도환 사무관님이 인터넷 정책하고 관련해서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을 저희 박민정 씨나 이런 분들이 도와주셔야 굉장히 힘을 많이 덜어주십니다. 이해관계가 생긴 거예요. 좋든 싫든. 그게 물론 그 퍼블릭 팔러스를 위한 스튜어드십에 도움이 되는 일이지만, 이제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다음에 이해관계가 생기면 법이 없어지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 법이 폐기되는 거를 또 반대하는 막강한 파워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법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별로 재미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인터넷 주소라는 게 얼마나 재미없어요. 일반적으로 인터넷 쓰는 사람들이 인터넷 주소 때문에 고민을 얼마나 해요. 고민 별로 안 하죠. 그러니까 뭐 그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중요한가 보다 그러면서 까먹죠. 근데 이거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그걸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사람들하고 게임하기 굉장히 어렵죠. 이제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말씀하신 대로 법이 이상하긴 해요. 근데 제가 방어적인 입장은 아닌데, 보통 법이 악법적인 요소를 낸다면 규제 내용이 있어요. 그 규제를 하고 그걸 어겼을 경우 처벌하는 그 조항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러면 만들 때 있었는데 없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이럴 바에 이 법이 지금 있는 이유조차가 별로 없다는 사실 생각을 해요. 물론 피사와의 관계는 이번 말고도 사실은 다른 관계에 엮을 수 있는 많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 그래서 지금 원래 그 답변 악법의 한 조항으로 있다가 독립법으로 네. 답변 알아주기 위해 그러면 실제로 이 법 때문에 어떠한 폐악이 있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간단히 하나만 사례를 들면요. 그 갓 한글 도입될 때 기존의 주정책 프롬, 지금 현재 그 제가 왔을 때잖아요. 인프라분과 예 거기서 이제 뭐 거의 1년 넘게 논의해가지고 안을 만들었잖아요. 공청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방통위에서 그 정책을 좀 바꿔버렸거든요. 거기서 만든 안을.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까지 어떤 뭐 소위 말하는 바텀업 프로세스로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만든 건데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냥 방통위가 원한다면 특정한 정책을 바꿔버릴 수 있으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나중에 이렇게. 얘기는 그러면 좀 그건 제가 왔을 때 일이기 때문에 사실 저하고 관련 일이기 때문에 예, 되게 말씀 많아요. 그건 지금 뭐 그런 아니니까 아까 그러면 이거 진입장벽 관련 선생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인터넷 가버넌스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칸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 도메인 주소 자원에 관한 논의라든지, ITU가 인터넷을 다루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논의들은 사실 제가 보기엔 공중전이에요. 근데 이런 공중전에 개입을 하려면 진입 장벽도 높을 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한 지금 우리나라 시민사회 중에는 그런데 관심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칙인 건 맞긴 맞아요. 이제 그런 논의를 어디선가 하고 있고, 그럼 우리는 그냥 떨어져 있을 거냐, 개입을 하자. 이제 그것까지 동의를 하는데, 이제 그게 개입을 하려면 우리나라 시민사회나 아니면 최종 이용자들한테 이게 뭔지 설명을 한참 해야 돼요.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실제로 참여해서 무슨 기여를 하려면 이게 너무 없다는 거죠. 몇 년씩 걸리고, 에너지도 굉장히 많이 투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아까 현재 얘기한 지적권 쪽으로 그걸 접근할 수도 있고, 그게 인터넷 거버넌스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 예를 들어 저작권 침해했다는 이유로 어떤 사이트를 이용자들이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든지, 이러니까 법규모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넓게 보면 인터넷 가버넌스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걸 없애기 위해서 이런 것도 논의하는 구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하신 OECD 쪽에 보면 시민사회 진흥에 참여하는 논의 틀이 하나 있고, 인터넷 가버넌스 포럼에서 그런 논의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대기에서 이런 거를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참여하고, 이런 형태의 참여 모델이, 그것도 물론 진입장벽이 있죠. 이제 국제회의나 이런 데 가면 제일 처음에 걸리는 게 이제 언어 문제가 있죠. 영어를 써야 되는 문제가 있고, 논의하는 절차가 사실 우리하고 익숙하지 않아요.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이런 게 익숙하지 않아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도 이제 먼저 와서 놀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다 따라잡아야 돼요. 그런 장벽은 어디에 가든 어쩔 수 없는 장벽인데, 공중전에 우리가 참여할 때 생기는 진입 장벽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참여를 하면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죠. 성과를 좀 볼 수도 있고, 그래야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모델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첨언할 게 있는데, 발언권을 얻어요. 이거 해야 돼요. 아까 이동환 선생님이 보여주신 PPT에 보면 인터넷 가버넌스 관련된 정의가 위키피디아에서 나오잖아요. 그때 인용하신 게 위키피디아 인용했는데, 그게 사실 위키에 나오는 건데, 그게 사실 그 정의 자체는 인터내셔널 레지메에 대한 정의를 인터넷에 정의한 건데, 그 정의 자체는 사실 국제무역 판단할 때 나온 인터내셔널 레지메에 관련 이론과 정의가 인터넷에서 굉장히 정의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사실 멀티 스테이크 홀더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터내셔널 거버넌스라고 하는 그 인터넷 거버넌스가 아니고 국제 협력이나 국제 거버넌스로 들어가면 이제 기본적인 거는 국가 간의 공동 이익이 뭐고 그 공동 이익을 추구할 조건이 뭐냐 그걸 따지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다자간 협력을 그 처음부터 요구하는 것은 다른 상황인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려면 그 인터넷 거버넌스가 발달해온 거하고 인터넷이 발달해온 거하고 같이 발달했다는 걸 이해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전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IETF가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게 IETF가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인터넷을 처음 만든 사람들이야. 처음 인터넷 만드는 테크니션들이 자기들이 그 인터넷을 만들면서 필요한 통신 기술이나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RFC라는 걸 통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런 컨센서스 빌딩하는 자체가 오늘날 인터넷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하는 거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헌법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헌법에는 거의 문서로 쓰면 중요한 거보다 절차로 쓰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이 나라를 어떤 한 공동체의 기초잖아. 거기 통해서 만들어서 권력이 만들어지고 그 권력을 규정하는 거니까. 멀티 스테이크홀더이즈라고 하는 게 문제점이 많다고 하지만 그걸 지키고 발전해야 될 이유가 있는 이유는 멀티 스테이크홀더이즘과 인터넷이 같이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둘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환경운동과 제가 비유를 사용했지만 환경운동과 차이가 있는 점은 그 운동을 봤을 때 둘 다 초급과적으로 발전하는 건 맞아요. 예를 들면 작년 초반에 미국 상하원에서 소파하고 피파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작년 중반에 저작권 관련된 법안들이고 작년 중반에 되게 크게 문제였던 것이 그 한티평양 무역 TPP하고 하나 더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하나 더 있어요. 네, 아무튼 나중에 유럽에서도 문제였던 건데 그거 포함해가지고 마지막에 있었던 게 결국에 IT인 거죠. 작년에 시리즈로 있었는데 그 시리즈로 있었던 그 관련 법안들이 전 세계에 의견이 그렇지만 많은 시민단체들이 반대를 했고 연대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연대를 했고 그런 모습에서 보면 환경운동이 발전과 비슷한 점이 많은데 뭐가 다르냐면 아까 저 키사에서 오신 분이 말씀하신 거하고 통하는 분이 있는데 환경운동은 결국 궁극적으로 가면 규제로 가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정부를 거기 그 해당 국가에 신설한다든가 아니면 뭐 관련 규약을 만든다든가 하는 부분도 가는 부분이 많은데 인터넷 거버넌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발달과 같이 해갖고 그 기본적인 게 멀티 스테이크홀더십이 있기 때문에 즉 그렇게 규제의 일변도로 가는 거하고는 친화적이지가 않아요. 자체가. 그러니까 환경운동이 가는 부분과 비슷한 점이 많지만 분명한 차이점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제가 답이 있다는 건 아니고 그 두 부분은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 발달과 인터넷을 논의하는 방식 같이 발달했다는 거. 그리고 인터넷을 발달과 인터넷 논의 방식 같이 발달했기 때문에 다른 그 국제적인 운동과 비슷하게 발전하고 있긴 하지만 같은 궤도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데 인터넷 관련해서 이제 규제 담당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심각한 것이 사실 이런 포럼에 제가 오면 안 되죠. 규제론자들은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인터넷에 평화가 오는데 안타깝습니다. 어찌되고 잘하셨어요. 굉장히 저도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제가 그 부분 말씀드렸던 건데요. 인터넷 가분을 딴다고 해서 그 규제 범위가 확대되는 개념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오늘 사실은 저희가 전략회의를 하려고 모인 건 아니에요. 오늘 왜 했냐면요. 인터넷 가버넌스가 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제 헤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게 도대체 뭔지를 한번 공부해보자. 그리고 조금 여기 공부가 잘 되면 전략회의와 유사한 것까지 끄집어내려고 오늘 했었는데 강의가 좀 너무 길었어요. 그래가지고 강의가 2시간 반, 3시간을 하다 보니까 궁금한 걸 물어볼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약했던 부분이 있어서 전략회의는 1월 말쯤 이메일을 가입하시면 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사놓으니까 오셔서 그때는 어떻게 참여할지를 좀 구체화시켜서 논의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아까 남경 변리사님 같은 경우는 그 관심사별로 이슈별로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 가버넌스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루트로 논의를 해보자.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좀 논의를 구체화시켜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대략적으로 목표로 삼았던 게 사실은 가점도 논의가 되는 것이 아닌가.
2차 다음 달에 할 것을 얘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 좀 유사한 건데 그 프라이버시 관련자 분이 혹시 나오실 수 있으면 오셔서 두 번째 회의에 가서 구체적인 이슈를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해 주시죠. 저도 짧게 아까 얘기했던 게 대부분 제 생각과 질문이 많이 들어가 있던 거라서 네. 저도 지금 이제 마무리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한 말씀만 드리고 네, 시간이 6시여가지고 네.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터넷 문제가 이제 다 인터넷 거버넌스 문제가 다 다루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그 이슈화된 주소 문제라든지 인터넷 그 어디서 어떤 정책을 만들지에 대한 것이 인터넷 거버넌스다. 전부 다 하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멀티 스테이크홀더리즘에 따라서 가는 게 맞고 우리 국내에서는 그러면 그 멀티 스테이크홀더 그 체계에 잘 따라가기 위한 거를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여기서 이제 계속 논의를 해 나가면 좋겠다는 얘기이신 것 같고 또 규제가 없어야 평화롭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주소 내용이라고 하고 그 패권이라고 하는 제 생각에는 특별히 규제 이런 것이 뭐 질서나 합의나 이런 예절이나 이런 게 필요 없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토론을 통해서 합의가 되신 것 같고요. 저는 다만 이건 뭐 저는 그쪽 전문가가 아니까 우리 내부에서 요즘에 만약에 되는 건 아까 이제 무슨 뭐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이 됐다. 그럼 정부는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나오는 질문이라든지 내가 정말 피땀 흘려서 만든 작품이 거기서 막 이제 복사가 돼서 가고 있는데 내 그런 권리는 왜 안 지켜지냐? 이런 걸 이제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인터넷 거버넌스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거버넌스 주제에 따르면 그건 이제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건 이제 예외적으로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런 거를 또 시민사회에서 많이 요구한다는 그거는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아까 제가 질문드린 그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